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10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결국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하영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의 연관성이 확실히 두드러졌죠. 보고를 했다. 이화영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방북 대가로 돈을 김성태가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진술을 한 김성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은 이화영이 포괄적으로 대북 정책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충분히 그리고 또 그 전에 검찰 수사에서 17번이나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고했다. 뭐 이런 수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판결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고 이번 주 그리고 이러면 내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중에라도 추가 기소를 한다. 대북 송금을 추가 기소를 한다.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영장이 청구가 돼야지 지금 검찰이 당하고 있는 마치 사건을 조작하는 집단처럼 매도를 당하는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유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이걸 막고 있는지 확실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기소 쪽으로 그냥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불구속 기소를 해도 지금 3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4번째 재판이 돼서 이재명에게는 상당한 치명타가 되는 상황인데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저는 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뭐냐면은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까지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했죠.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백정하 씨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백정하 씨를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가 만나서 당에서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서 이 남편을 설득을 하라. 이런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계속 바뀌었죠. 바뀌면서 민변 출신 변호인을 투입을 하기도 했고, 지금 변호인은 뭐 한 사람은 아예 민주당의 경기도 도의원입니다. 자, 그런 사실상 이재명이 이하영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를 했고, 나중에는 또 이하영의 진술을 깨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그 내용을 깨기 위해서 검사들의 해유를 했다. 그리고 술판 이야기까지 막 벌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 재판부에서 중형을 때렸죠. 검찰의 구형이 15년인데 재판부가 9년 5개월 징역형을 때린 것은 엄하게 처벌을 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방해. 제가 말씀드린 1년의 사법방해가 이화영의 9년 6개월형에 작용을 했는데 그 사법방해를 총지휘한 사람은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이 어떻게 보면은 중형을 받는 희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화영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까? 본인이 지금 나이를 봐도 9년 6개월을 살고 나오면은 70세가 됩니다. 지금 63년생이니까 61세인데, 자, 70세까지 이제 구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과연 이것을 다 감내를 할까? 지금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덮어쓴 것은 한번 이제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하면서 덮어쓴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사면 1호, 특별 사면 1호가 돼서 감옥에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겠죠. 자, 그래서 다 덮었었는데 이게 본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중한 겁니다. 그럼 본인의 인생은 거의 뭐 끝나는 상황인데 이거 만기까지 가면은, 만기 출소까지 가면은. 자, 그래서 2심 재판 과정에서 이하영의 입에서
또 다른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나올 수 있는 폭로는 그때 최초에 진술했던 것이 맞다. 김성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를 하도록 본인이 전화기를 줘서 연결시켰고 그 통화에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게 맞다. 3번인가? 3번, 최소 3번, 많이는 5번까지 돈을 대신 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맞다고 이하영이 진술을 한다면은 2심 법원에서 아니면 2심 법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입장문도 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겠지만은 자, 그런 식의 입장을 밝혀서 폭로를 한다면은 이재명은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화영이 이재명의 이 생명줄을, 정치적 생명줄을 잡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대장동 사건에서 끝까지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는 김만배도 저수지에 묻어둔 돈 400억이 넘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재명을 이 몸통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과 대장동에서는 김만배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이 그 역할을 스스로 지금 떠맡고 있지만 과연 2심에서까지 이 입장을 견지를 하면은 본인은 정말 9년 6개월을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감내를 할까? 그리고 이재명이 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릴까? 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고 대북송금 이 자체도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통령 임기 중에라도 하나라도 나오면은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래나 저래나 이화영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화영을 끝까지 이재명이 지켜줄 거라고 믿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화영이 2심에서 뭔가 다른 폭로를 할 수 있다. 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 같으면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을 텐데 본인과 직접 연결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죠. 이화영을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도 막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을 하는 순간 불똥이 자기에게 바로 튀기 때문에 일단 이화영 재판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을 손절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이 지금 며칠 동안 침묵을 하는 것은 그걸 이화영도 알고 있겠죠. 이재명에게 지금 보고했는지가 지금 핵심이죠. 공수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이화영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은 검찰은 9월 법원에 낸 이재명의 구속영장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최소 17차례 대북사업 경과를 보고했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김성태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시를 했고, 이 구속영장에 보면은, 그 이재명, 그때 기각된 구속영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화영은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 후 만찬 중 이재명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협약식 경과를 보고를 했고, 이화영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김성태가 이재명에게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실, 이런 것도 다 검찰 구속영장 안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김성태는 확인을 해주는데 이화영은 처음에는 이 확인을 해줄 듯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쪽의 회유가 들어와서 번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은 그것을 근거로 이화영의 부인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 김성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화기를 바꿔주고 했던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 전화 통화도 김성태와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번복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재번복을 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항소심 재판이나 또는 그 재판 전이라도 대폭로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완전히 코너에 떨어지는 것이죠. 일단
이화영이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기는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3자를 통해서 냈겠죠. 그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 판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재명 쪽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은 상당히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이화영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는 이화영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 9년 6개월이나 형을 때렸느냐. 자, 불량한 죄질, 높은 비난 가능성, 비합리적 변명, 재판 중 태도,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엄벌, 중형이 불가피했다는 거죠. 그 불량한 죄질, 뭐 이것이 죄질 자체, 뭐 뇌물 받았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 높은 비난 가능성도 뭐 정치인으로서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가장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비합리적 변명들로 일관했고 재판 중에 태도가 불손했다. 그러니까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검찰 진술을 번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인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박찬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백정아 씨를 만나고 그러다가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갑자기 민변 변호사가 들어와서 이화영 어지도 확인 안 하고 재판부 바꿔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변호인이 갑자기 투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술판 벌어졌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막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법방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방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법방해를 왜 무엇 때문에 했느냐, 누가 주도를 했느냐, 바로 이재명 쪽에서 주도를 해서 사법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에게 가게 됐습니다. 이재명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법방해를 했는데 그 피해가 이재명이 오롯이 덮어쓰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덮어서는 대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뒤집었었는데 이게 형량이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과연 끝까지 지킬까? 이재명이 이화영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의원으로 있는 이 변호인들이나 또 김현철 변호사 이 사람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화영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변론을 했습니다. 이화영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화영 재판에서 이 보석 심리를 하면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 향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들. 이것은 이재명 보호를 위한 이화영 재판의 변론이었죠. 자, 그래서 이화영이 그런 것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화영의 입에서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대법원 가면은 법률심을 하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2심 재판에서 이화영의 대폭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증거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